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좋았던 이유는 바로 기술주들의 랠리 덕분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히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칩에 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경쟁 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 나오는 개별주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3대 지수 흐름 밤사이에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제 FOMC 당장 놓고 봤을 때에는 해석이 좀 분분했지만요. 하루가 지난 뒤에 시장은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주요했습니다. 추가 인하에 대해서 낙관론이 더 커지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술주까지 선방을 해주면서 다우지수는 0.27% 올라섰고요.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거의 장중 약 3% 이상의 강세 시연하면서 나스닥 주도해줬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단기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악재와 더불어서 이 금리 인하 발표 직후 파월 의장의 의견의 해석을 놓고 약간의 세론 현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바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이슈 세 가지. 첫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 이 10월 25bp,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추가적으로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4.1%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내에 추가적으로 2회 금리 인하, 그러니까 50bp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 역시 82.3%. 그러니까 어제 인하까지 합친다면 연내에 총 75bp, 3회 인하가 누적이 되어서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점도표상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이 선제적 보험성 인하기 때문에 일부는 추가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말까지 최대 125bp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등 상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연준 위원들 간의 시각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을 주도한 이슈죠. 엔비디아가 3%대 급등했고요. 또 인텔이 20%대 중반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두 기업이 맞손을 잡았는데 엔비디아 측이 인텔에 50억 달러 규모의 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관련 분야고요. 또 두 번째가 PC 관련인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더 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로 오늘 기술주도 중에서 상당히 초록불, 상승불 강하게 켠 기업들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시놉시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장중에 12%대 강세 보였는데 이 시놉시스는 칩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이번에 엔비디아와 또 인텔 간의 협력 소식에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졌기 때문이고요. 또 이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투자자 행사, 밤사이에 있었던 행사에서 이 예상치를 굉장히 뛰어넘는 장기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트루이스트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목표가를 기존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대폭 10%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도 흐름 좋았습니다. 5%대 강세. 이 영국 국방부와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5%대 강세 보였는데 웨더부시가 목표가를 기존 165달러에서 200달러로 크게 높여 잡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자금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엔비디아가 한눈에 보기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
모습입니다. 3.5%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AMD는 소폭 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업으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경쟁력이 부각이 됐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장비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대 올라섰고요. 또 이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3.6%대 강세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반면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거래일에서도 장중에는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결국 2%대 하락했습니다. 그간 워낙 급등을 했었던 그런 이슈도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이 되자 재료 이슈가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됐다라는 새로운 이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안전성 논란으로 차량 도어 핸들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 거기에다가 XAI 임원진들의 잇따른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금리 인하 발표가 되자마자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터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어서 구글은 1%대 강세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국 정부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게 이 미국 무역 협상에서 구글보다는 앞으로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타겟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구글의 웨이모가 대중교통 소프트웨어 기업 VIA와 협력 소식을 밝혔습니다. 올 가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이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시장 기대감 얻었습니다. 또 이어서 메타도 0.58% 올라섰는데요. 오는 9월 30일 이 새로운 AI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가격이 우리 돈으로 110만 원, 뭐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그동안 영화에서 봤었던 이 음성 명령을 알아듣고 또 한쪽 렌즈에 스크린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길 안내, 번역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 영화에서 봤던 자비스의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 때문에 강한 기대가 많고 0.58% 올라간 메타, 반면에 애플은 0.45% 하락했습니다. 이 부진한 실적에 AI 실망감, 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현재의 평가로 인해서 애널리스트 평가가 사실상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고요. 또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업 내용 중에서 PC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맥북 관련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은 0.17%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미국 법원이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진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시장을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까지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우선 인텔은 22% 상승했는데 이 밤사이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죠. 이 현재까지 인텔에 대한 외부 투자금은요. 벌써 1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월이죠. 2달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억 달러를 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요. 지난달 소프트뱅크에서 20억 달러의 거금을 또 투자를 한 바가 있죠. 이 때문에 상당히 현재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얻어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에도 다소간의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이 시놉시스 칩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앞으로도 꾸준한 협업 소식에 인텔의 협업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 12.86% 상승했고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31년까지 연간 고정 매출이 1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요. 그로부터 5년 뒤인 2036년에는 2배 증가한 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어서 코인베이스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11만 8천 달러 선에 근접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ETF의 상장을 보다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한 거죠. 이 소식에 7%대 강세 보였고요. 엔비디아 3%대 상승도 나스닥 상승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팩트셋과 S&P 글로벌 좀 비슷한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큰 하락을 보였는데 우선 팩트셋 리서치 분기 실적과 연간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조사 자료를 볼 때 팩트셋 결과에서 많이 따오곤 하죠. 그런데 이 팩트셋이요,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재량 지출에 더욱더 신중해졌다면서 미래 실적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S&P 글로벌이 6%대 하락했고요. 무디스도 5%대 하락 보였습니다. 그 외에 암홀딩스는요,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암홀딩스에 기반의 CPU를 제작을 하고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때문에 인텔과의 협업이 대표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4%대 하락한 암홀딩스입니다. 이외에 크래커앤배럴도 아쉬운 실적으로 7%대 하락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장 이번 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입니다. 관련주라고 묶어지는 시놉시스까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인텔 쪽으로의 투자를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분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인텔도 22%대의 급등을 보였는데 두 회사는 이 PC와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칩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인텔의 CPU와 생태계 이 기술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역사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 이제 중국에서의 반도체 자체 국내 칩 생산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시놉시스의 인텔이 이 시놉시스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놉시스도 덩달아 올랐는데 12%가량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에서 메타가 출판사들과의 콘텐츠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마트 글래스 출시 소식도 있었고요. 출판사들과 더불어서 하는 협상 같은 경우 이 메타의 인공지능에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 유통 경쟁사 대비로 우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사실 이번 장에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상승과 하락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감가는 약세권이었고요. 다만 아마존 아직도 모멘텀이 강합니다. 투자 의견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수 의견 제시가 되고 있고 매출 성장률도 현재까지 13% 수준으로 업계 평균이 11%입니다. 이보다도 상회하는 흐름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은요. 팔란티어입니다. 5% 넘는 오름세 보였던 이유 바로 이 영국 국방부 쪽에 이 1조 4,100억 원의 투자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국방부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에서는 노보노디스크 현재 계속해서 일라이릴리를 추격할 만큼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비만 치료제에서도 성과를 보였고 지금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10%가 넘게 효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과 관련해서도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6%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우버도 역시나 올랐는데요. 우버 드론 물류 전문 업체 관련해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드론 배송 시장에서 그 모멘텀을 본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흐름이 간밤에 괜찮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바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오면서 아이온큐 2% 넘게 올랐고요. 리게팅 컴퓨팅도 장중에는 3%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결국은 낙폭을 키우면서 12% 하락세를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보시면 0.99%의 오름세입니다. 법적 불확실성 완화. 최근에 이 크롬의 매각 소식,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크롬을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AI 모멘텀까지 안고서 목표가는 $285로 상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최근 들어서 이 상방 압력 보이다가 오늘은 좀 진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이 63달러 선 박스권에서 여전히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제유 재고입니다. 그런데 이 정제유 재고가 예상보다 4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금리 인하라는 호재보다는 이 유가가 하방 압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7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건 이 밤사이에 강달러 기조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방 압력 받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시겠지만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부진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고용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가격 7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1.6% 크게 상승했는데 이 장중에는 거의 11만 8천 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상장하는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기존의 ETF 승인 절차가 거의 240일 가까이 걸렸다면 최대 75일로 단축하게 된 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또 XRP까지 다양한 암호화폐 현물 ETF들이 상장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이 거래소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동반 강세 보이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여전히 3,600달러 후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상승하는 흐름이 소폭 나타났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둔화가 됐었죠.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밤사이에는요.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상치도 마찬가지로 24만 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3만 1,000명 나왔습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를 예상치를 상회한 거죠. 굉장히 고용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발표되자마자 개선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의 수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직전 주에 나왔었던 쇼크 수준의 수치가 이례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는 이 연휴의 이슈도 있었고요. 또 특정 주에서 왜곡을 시도했다. 이런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상 직전 주에 발표됐던 데이터도 4년 만에 실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나타나면은 이 데이터가 아니라 직전주 데이터가 확실히 좀 이상했구나, 이례적이었구나를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용은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요. 미국 제조업과 중공업의 핵심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동북부 지역, 이 동북부 제조업 지역의 경기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신규 주문과 출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이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도 증가세 보였고요. 가격 상승세는 약간은 그래도 완화되는 흐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에 있었던 매크로 지표 봤습니다.